예, 지금부터는 재판이 병합돼서 8차 공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던 고유정 가족살인 사건 재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게 병합을 하느냐 병합을 마느냐, 했죠. 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저희가 이제 촉각을 세우고 음. 다뤄왔었는데 결국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 네. 병합의 의미와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재판부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희 여기 뉴스 리듬에서도 꽤 많이 다뤘던, 법설에서 꽤 많이 다뤘던 고유정 사건 중에 병합 여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병합할 것으로 봤는데, 가장 병합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한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 예. 그래서 사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이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잘 안 합니다. 연쇄 사건이라든지 연쇄 살인 사건에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의 사건을 같이 병합했을 때 무기 받을 거를 사형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막 검찰의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고유정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시간을 끄는 게 좀 목표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재판부가 가장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가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봤는데 새롭게 의부다들이 등장해버리면 재판 자체가 너무나 끌어져 가지고 이 재판부가 선고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예. 가장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하고, 이 전 남편은 바로 선고를 하고 의부다른 뒤에 변론이 다 됐을 때 하겠다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재판부가 이동하기 전에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증거도 충분하고, 그리고 빨리 전개를 해가지고 인사이동이 통상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이전에 1월 달에 종료를 시키겠다는 말을 하면서 두 사건을 지금 병합을 했고요. 그렇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찰도 문제가 없고, 또 고유정 입장에서도 사실은 병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되게 무죄를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재판부는 아주 융통성 있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새 이해 당사자가 일치했기 때문에 병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검찰 같은 경우에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병합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뭐 고유정 측은 뭐 그때 또 좀 달랐고, 근데 재판부가 병합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병합을 한 것은 아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는 그것은 않습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재판부는 심리를 할 수 있냐, 심리의 시간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신들이 심리해서 그러니까 3명이잖아요, 재판 판사가. 예. 같이 심리한 판사가 판결 선고하는 게 타당합니다. 네. 뭐 절차가 있어요. 뭐 수개를 해가지고 뭐 승계를 받는 절차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아마 책임감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다 지금 전 남편 사건은 거의 끝났거든요. 네. 곧 선고해도 되는 상황인데, 의부다들이 들어옴으로써 선고가 늘어지고 딴 재판부에서 하는 것들을 우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합한 거지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병합했다. 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부다르 사건은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지난 8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그리고 또 참고인으로 증인입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고유정 전 현남편의 발언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변호인 측 공소 기각을 판결을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범행 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정황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소장에다 많이 넣었다. 그래서 예단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사건과 관계없는 과장된 내용, 예단, 왜 이런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공소장만 들어가야 되지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판사한테 재판을 하기 전부터 예단을 심는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전에 고유정이 전 남편도 지금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뒤에 참고 자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예단을 심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변호인 측 주장을 하는데,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서 공소 제기가 되면 그 자체 공소 기각이 됩니다. 네. 뭐 위법 파괴컨대 공소가 제기된다면요. 그 주장을 하긴 하는데 뭐 사실 받아들인 적도 없을 뿐더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뭐 참고 자료니까 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도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유정 현 남편이 지난번 그 8차 공판에 나오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청주 경찰 네. 모발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의 모발 검사 그냥 머리카락을 잘랐다. 목은이 아니라 네. 목은 없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과학수사에 의뢰를 했다. 과학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지난번에 이 초동 수사, 초기 수사가 실패했다는 것은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그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공소유지하고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 경찰의 초동 수사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잘라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네. 모근이 있게 웅큼 많이 뽑아야지만이 뭔가 DNA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수면제나 이런 성분들이 뭐 이제 근데 뭐 약물 성분들이 있다면 많이 이제 채취를 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달렸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수사가 아니었냐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예. 아마 지금 현 남편이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실은 증거가 많지가 않아요. 의붓아들 관련돼서는. 왜냐? 아이가 변사된 것처럼 아니면 남편의 어떤 잠꼬대에 의해서 과실로 이렇게 사망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한참 지난 이후에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웠고 수사를 할 때도 지금 말한 것처럼 모근이 아니고 그냥 중간에 확 잘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수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없다. 이 부분 조금 이해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진술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도 또 고유정의 진술만을 믿고 그렇죠. 과실치사로 범인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네. 그런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고유정 측이 이 현 남편의 어떤 살인마다 이런 그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그런 강한 주장에 대해서 네. 고유정 측에서 현 남편의 전 부인, 사망한 부인이죠. 네.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좀 전략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보다 지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원됐지만 증거가 많이나 부족합니다. 예. 부족한 상황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실 동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탄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게 아닌 것을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특히 가장 그 자리에 과실치사 아니면 고유정의 살해 뭐 두 개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다른 쪽으로 논점을 좀 이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편은 상당히 좀 상기된 그런 흥분한 그런 상황이고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말려든다면 고유정의 전략도 먹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발하는 거죠. 예, 주요 혹시나. 증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거를 좀 막거나 아니면 논점 자체를 이쪽이 아닌 딴 쪽으로 돌려버리는 예. 그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워딩을 그대로 들려드리면 고유정 씨 현 남편, 고유정의 네.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고유정 씨 현 남편의 전 부인이 유족께서 이 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 부인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 힘들었는지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고유정 씨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부분. 그러니까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저희 제주 사건에서 사치위까지 그런 동기 부분들이 같이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현 남편의 어떤 그 부당한 대우라든지 압박 때문에 부인 둘이 모두 불행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차 공판이 시작이 네. 될 텐데요. 그 고유정 측에서 또 주장한 것이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와 똑같은 나이의 피해자, 이 사망한 의붓아들입니다. 피해자가 엄마의 돌봄 없이 자란 모습에 깊은 동정심 갖고 친모처럼 잘 키워주려 했다. 그러니까는 살해의 고의, 주관적 의도를 완전히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공판에 입증이라든지 그런 걸 할까요? 일단은 검찰에서 냈던 자료 중에 아마 지난 공판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치소에서 복역된 가운데서 뭐 일기를 썼고 고윤정이 특히 가족을 이렇게 그렸던 그림 일기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고윤정한테 유리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쓰는 게 검찰이나 법원이나 당연히 알 거를 예상하고 썼을 것이다. 예. 특히 그거를 내면서 또 냈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진술이에요. 어머니하고 통한 내역에서 그 아이 우리 아이 아니다 라는 어떤 반대된 또 내용까지 냈습니다. 예. 그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이다라는 게 검찰의 어떤 포인트고,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과학적 증거는 목 눌림 흔적이라든지 그런 그 정도의 수면제 성분,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 그래서 깨어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기소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를 아마도 다른 어떤 증거, 진술이 잘못되는 거를 토대로 아마 입증해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네.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이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